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15일자로 일찍 나왔더라고요. 자, 인원수는 총 1490명이네요.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많다 적다 하니까 뭐가 많은 거고 뭐가 적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많다 적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간호 86명. 자, 충청남도는 거주 제한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거주 제한을 밑에서 할 건데 조금 특이하니까 좀 아셔야 되고, 일단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충청남도 3이라고 써 있는 거는 도청 근무나 직할 사업소 근무가 맞을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건진료 15, 일반행정 472명. 그런데 이제 나눠보면 천안시 많이 뽑네요. 네. 많이 뽑는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네. 어쨌든 요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뽑네요. 천안시가. 자, 그 다음에 지방세 23명, 그 다음에 전산이 19명. 이거는 이제 1회 6월 5일날 보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데이터. 데이터 직류가 또 있네요. 다른데 강원도였나요? 강원도가 있었는데 여기 또 생긴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국가직에서는 안 생겼고 지방직에 생기기 시작하네요. 사회복지 93, 사서가 17, 기계 12, 전기 12, 화공 8, 일반 농업이 55, 저소득층 아니고 축산 16. 자, 녹지의 산림자원 37명, 조경 7명, 그 다음에 해양수산, 일반수산 10, 선박항해 9, 선박기관 셋, 보건직 50명. 보건직 50명. 자, 환경이 45명, 토목 94명. 옆에 인원수는 살짝 보세요. 일반 63, 지적 34, 방재안전 13, 통신기술 8. 자, 2회 경력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요. 같은 날 봅니다. 같은 날 6월 5일 날 보는 시험이에요. 뒤에 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의료기술, 임상병리, 방사선, 치위생만, 운전직이 이때 있습니다. 6월 5일이에요. 자, 2회 공개 경쟁 임용시험은 7급. 7급 시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네요. 일반행정 8명. 그 다음에 3회 경력 경쟁 임용시험은 연구사, 기록 연구사만 있고요. 요거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뭐뭐 보는지. 생각보다 여기 경력 경쟁에 따로 빼놔서 그렇군요. 농업 연구사, 지도사, 9급에 전기도 있네요. 9급에 3회에 3회 경력 경쟁 기억하세요. 전기와 토목이 경력 경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공채랑 다르게 시험 과목이 달라요. 시험 과목도 다르고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이런 경우 뒤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회는 기술계고, 이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시험 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 2, 3회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 시험 보는지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기술계고, 인원수가 토목 9명. 요거는 이제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나온 학생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넘어가고요. 여기서 저 경력 경쟁에서 아까 전기 그것만 보겠습니다. 전기가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이 물리 응용학개론 측량. 이게 공채랑 같은 직렬이지만 이 과목이 달라요. 경채로 들어보면. 그 다음에 기술계고는 이렇게 되고요. 이걸 자꾸 착각하시면 돼요. 기술계고랑 그냥 일반 거랑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 시간, 방법 및 시간 1차, 2차 시험이라고 돼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시험. 필기시험이 그냥 통합돼 있다. 뭐가? 국어, 영어, 한국사, 나머지 과목. 그래서 5과목을 한 번에 본다. 그게 병합이에요. 병합. 합쳤다 그래서 병합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1차는 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면접이다. 필기 보고 면접 보고. 자, 시험 시간은 과목당 20분 정도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5과목이면 몇 분이에요? 100분. 7급도 이제 5과목이죠. 100분. 7급도 100분. 그 다음에 9급도 100분. 그런데 이제 9급에서 3과목 보는 거 아까 경채 있죠? 경채는 60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한 과목당 20분 정도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20분씩 잘라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시험은 보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자,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건 다 위탁 출제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 충청남도에서만 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운전직 같은 경우. 네, 운전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력 경쟁, 네, 이거고, 그 다음에 보건직에 있는 선택이 아니라 국어, 영어, 한국사 제외한 두 과목 있죠. 이런 과목들이 다 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써있죠.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해소하고 대부분의 직렬은 다 줍니다. 시험지를. 그래서 그걸로 채점하시면 돼요. 네, 혼란스럽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건지. 자, 응시 자격, 결격 사유는 뭐 이런 일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보세요. 네, 나중에 맨 마지막에 탈락시킵니다. 보통 그때 조회를 하거든요. 자, 문제에 거주의 제한이 나왔습니다. 이 복잡한 게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요. 일단 기본적인 거, 자, 1번, 2번이 있죠. 여기서 1번, 2번. 네,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이전부터라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1월 1일 딱 기준해서 전날까지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돼 있다.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는 안 살아. 충청남도에 안 사는데 과거에 보니까 3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나옵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란 걸 떼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3년이면 내가 안 살아도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그런데 자,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를 두 개 다 충족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4년 전부터 살았으면 3년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도 되지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주민등록 옮겼다. 그래도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지금 현재는 다른 데 살아. 서울에 사는데 과거에 보니까 충청남도 살았어. 그럼 충청남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1번, 2번 얘기고요. 그런데 또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 예, 이게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요 충청남도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상관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보령시랑 서산시는 위에 있는 1번, 2번 조건이 아니라 네, 어디에 살아야 돼? 보령시나 서산시에 살아야 돼. 1번, 2번은 같아요. 1번, 2번은 같은데 3년 살았거나 1월 1일 이전부터 어디에 살아야 돼? 보령시에 살거나 서산시에 살거나. 그러니까 서산시를 내가 지원한다 그러면 서산시에 살아야 되고, 보령시를 지원한다면 보령시. 서산시 사는 사람이 보령시로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전직렬이에요. 방금 얘기한 보령서사는. 그 다음에 구급 행정, 일반 행정. 우리 많이 보는 일반 행정 있죠. 일반 행정에 있는 이 8개 시구는 네, 역시 또 여기에 살아야 돼. 살거나 3년 살았어야 돼.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량, 홍성, 예산, 태안. 자, 일반 행정만이에요. 사회복지는요. 해당 사항 없어요. 사회복지는 어디가 있어요? 요 위에 있죠. 충청남도에. 요거에 가 있는 거죠. 네. 지방세.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 두 개는 네, 보령 서산시는 어떤 직렬이든 안 된다. 그쵸? 네, 어떤 직렬은 안 된다. 이해가 되죠? 일반 행정만 요게 적용된다고요. 일반 행정만. 본인이 일반 행정 직렬도 아니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술 직렬들. 상관없다니까요. 보령 서산만 아니면 충청남도 어디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기술 직렬이라면. 근데 일반 행정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는 해당 시군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룡시에 살아야 되고, 금산군에 살아야 되고, 부여군에 살아야 되고. 부여군 사는데 계룡시 안 된다. 크로스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저도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요거 있어요. 내가 3년 살았는지 보려고 했더니 예전 걸 딱 열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여기 근데 영기군, 공주시 일부 지역이 좀 바뀌었거든요. 영기군 뭘로 바뀌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었다고. 현재가. 그래서 현재를 가지고 합니다. 현재 과거에 충청남도든 말든 상관없어요. 현재가 충청남도여야 돼요. 근데 충청남도가 아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기군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지금 충청남도야. 세종시가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3년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써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공주시 일부 지역하고 영기군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응시 연령입니다. 7급 연구사 지도사는 만 20세 이상, 2001년생들 다 가능하고요. 8급, 9급은 만 18세 이상, 2003년생 다 가능해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경력 경쟁 이거는 고졸 전형은 고3인데 만 17세가 있어요. 그 학생들만 가능하다. 우리가 빠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 학생들은 가능하다. 고3이어야 된다. 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읽는 거예요. 왜? 질문이 오니까 자꾸 고등학교 2학년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안 봐서 그래요. 우리 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어리다 그러면 혼나요 또. 자, 저소득층 장애 전형 다 역시 네, 지나가고요.
자, 서류를 다 내야 된다 이런 거고. 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공채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거의 다 없지만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거. 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간호직. 간호직인데 간호사 면허 없이 돼요?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호사인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간호직 하면 가면 가르쳐 주냐고. 네,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요. 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따야 된다. 네, 보건진료도 역시 조산사 간호사. 전사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데이터 직육 마찬가지네요. 네, 하나만 따면 된다. 여러 개 있다고 여러 개 다 따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따요? 하나만. 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는 1, 2급 정사서, 그 다음에 준사서란 게 있어요. 정사서는 문헌정보학과 나오신 분들이고, 준사서는 그 과를 안 나왔는데 다시 또 사서교육원이라는 데 가서 1년 정도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양수산 있고요. 시설, 지적직,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지적직입니다. 시설관리 아니에요. 지적직은 지적산업기사 이상. 그 다음에 농업기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은 그 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잘 보세요. 운전지.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자동차 운전 경력 1년인 사람, 아무거나 승합이나 화물이나 특수자동차 중에 1년 이상인 사람. 그래서 밑에 따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버스 1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1년도 당연히 되는 거고, 다른 것도 이제 충청남도에선 가능해요. 뒤쪽에 나옵니다. 자, 학예연구 이런 거는 다 읽어보죠. 농업연구, 네, 연구사, 지도사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공업 아까 전기 경력 경쟁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 경쟁, 공채 말고요. 공채는 자격이 없죠. 가산점만 있죠. 네, 자격에 전기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는 전기 기사. 네, 그다음에 시설 토목은 기능사부터 가능하네요. 기능사. 근데 이것도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고졸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 네. 자, 그 내용이 아마 이 자격증은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네,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따면 됩니다. 면접시험 최종일입니다. 자, 필수 자격이 있으면 직렬별 정도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직의 간호사 면허가 가산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왜? 다 간호사 들고 오는데 왜 가산점이 있어야 돼요? 필수 자격이 간호사인데 간호사 자격 있다고 가산점 주면 다 똑같이 가산점을 주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자, 그렇습니다. 기능사 얘기가 없네요. 그럼 기능사 얘기가 없으면 그냥 기능사 되는 건 것 같습니다. 자, 운전직렬. 자, 대형 면허 취득 후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 운전 경력 1년인 사람. 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됩니다. 여기 있죠. 자동차 등록증상이 차종에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험 과정에서 45인승 대형 버스 운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래요. 이게 그냥 아예 그냥 버스만 뽑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버스 뭐 가서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잖아요. 대형 버스 운행 능력을 검증할 거란 건 직접 시험 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시동 걸고 하는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차가 버스라고 다른 건 없잖아요. 그쵸? 아시죠? 대형 따신 분들 다 아시고, 시험 볼 때 대형은 버스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4회는 기술계고, 네, 고졸 전형입니다. 별도로 있어요. 고졸 전형. 이거 읽어보세요. 고졸. 네. 특성화가 마이스터고. 자, 응시원서 접수기한 및 시험 일정. 아까 제가 1회, 2회, 3회, 4회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이렇게 1회, 2회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회, 2회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6월 5일 날 보는 시험이구나. 접수 언제예요? 3월 29일부터 4월 2일. 네, 3월 29일. 전국이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하나만 접수가 가능해요. 하나만. 만약에 서울시를 접수해버리면 여기 충청남도 접수 안됩니다. 3월 2일부터 접수받아요. 서울시는. 네, 서울시 혹시 가실 분들은 서울시에 접수하고 나면 충청남도 접수 불가입니다. 네, 잘 아셔야 돼요. 아마 경고 문구가 뜰 거예요. 안 띄우면 서울시 혼나죠. 그러면. 자, 시험은 6월 5일 날 보고요. 자, 2회는 이제 7급하고 아까 나머지 경력 경쟁이죠. 네, 7월 5일부터 7월 9일이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자,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3월 29, 4월 2일 뭐 해야 돼요? 네, 등록 뭐 스케줄에 등록해놔야죠. 네. 그래야 알림이 뜨죠. 그때 그래야지 바로 하잖아요. 자, 응시원서 접수는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한다. 요거는 알고 계시겠죠. 네, 인터넷
원서수센터예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다 이 사이트에서 합니다. local.고시.go.kr라 그러고 로컬고시라고 많이 해요. 로컬고시 그냥 부를 때 로컬고시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버 국가고시, 로컬고시. 사이버 국가고시는 국가지, 로컬고시는 지방지. 자, 응시 수수료는 8,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 여기 결제 수수료란 게 100원 뭐 200원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100원, 150원 뭐 이렇더라고요. 이거마다 좀 달라요. 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좌이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수수료도 수수료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그래서 5,000 뭐 100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5,000원이라 그랬잖아. 이런데. 그 얘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수수료가 뭐 몇만 원씩 나오고 안 그래요. 응시원서 사진은 3.5, 4.5 해상도 100dpi라고 맨날 써놓는데 이거는 로컬고시 안에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진 넣으면 다 자를 수도 있고 모양대로. 그 다음에 화질은 좀 좋은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후진 거 너무 뭐가 후졌겠어요. 신분증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되게 후졌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사진이 없다 그러면 직접 찍으세요. 셀카를. 뒤쪽 배경은 하얀색으로 될 수 있으면. 이명 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된다. 그러면 안 되겠네. 찍으면 안 되겠어요. 찍으면 안 되겠어요. 가서 찍으세요. 사진관 가서. 이 얘기는 여기 충청남도에만 있는 얘기예요. 원래는 다른 거 냅니다. 다른 거 내도 돼요. 여기 충청남도는 정 안 되면 다른 거 받을 거지만 뭔지는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가서 찍으세요. 가서 찍으세요. 찍을 때는 여권 사진 형식으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명 후보자 할 때 되고, 아니면 3.5, 4.5 찍어도 되고요. 헷갈리죠, 여러분? 그냥 3.5, 4.5로 찍으세요. 원래 여권 사진용으로 찍어 놓으면 이 활용이 많아요. 활용을 잘라서 내면 되거든요. 잘라서 내면 된다고요. 그걸로 출력 받아 놓으면. 자, 그리고 스캔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직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응시자는 응시원서의 응시지역 시군을 선택하려면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지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역이 여러 개에 내가 이 지역도 넣고 이 지역도 넣고 같은 충청남도 안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지역도 넣고 저 지역도 그럼 전부 다 10개, 20개씩 넣어버리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따로 뽑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게 일단 중복 접수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내가 당진을 했으면 당진만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충청남도 당진 있죠. 자, 그 얘기고요. 뭐 다른 얘기가 크게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자, 학교장 추천서 고졸 전형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맘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추천서가 안 오면 원서 접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자, 7급은 이제 영어랑 한능검이 대체가 됐죠. 영어랑 한국사가 대체됐어요. 7급 9급 말고 여기 기준 점수 나와 있고요.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영어는 5년이에요. 한국사 영어 다 5년인데 영어는 대신에 2년이 지나면 이 얘기예요. 2년이 지나면 토익, 토플 이 회사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넣으라 그랬어요. 로컬고시, 국가직은 사이버 국가고시, 그 다음에 지방직은 로컬고시, 서울시는 서울시 또 사이트에 넣게 돼 있어요. 이미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넣으라고. 그래서 안 넣으신 분들은 2016년부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은 간당간당하다 그러시면 빨리 넣으시면 돼요. 사전등록 여기 있죠. 사전등록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성적 제출 방법. 이건 그렇고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얘기가 없죠. 필기시험 전날까지. 필기시험 전날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7급. 필기시험 전. 한국사 똑같아요. 근데 한능검은 5년간 다 유효해요. 이건 다 검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우지도 않아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우질 않아요. 성적표를. 그래서 다 줘야 되니까 2016년 이후에 딴 거는 다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필기시험 전날까지만 따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9급이 아니니까 좀 뒤쪽이죠. 뒤에 보는 시험도 가능하다. 자, 가산특전 예전엔 참 길고 어려웠는데 간단해졌어요. 가산점 없음. 일반행정 뭐 이런 쪽은 뭐만 남았어요. 기술직에 있던 그 가산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만 남았다 하는 거. 물론 이제 취업지원 대상자나 의사상자 있어요. 취업지원 대상자가 내가 취업 못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의사상자 역시 의사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 분들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 적용 가산점이 나옵니다. 행정직군에 있어 뭐가? 변호사가, 변리사가, 세무사가,
예, 있긴 있어요. 보건직에 임상심리사 1, 2급이 있습니다. 자, 가산점은 40점이 과락이죠. 과락을 넘겨야만 줘요. 어떤 분들은 나 35점인데 5점이 있어서 40점이야. 아니에요. 35점이면 아예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네, 35점 희망 갖지 마세요. 네, 과락이에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과락이에요. 자, 기술직렬에는 기능사가 3%, 산업기사상이 5%. 자, 요거에 관련된 면허증 일람표가 있어요. 여기 부침 2에 있습니다. 네, 부침 2에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본인 직렬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의 직렬 거 가지고 있으면 필요 없죠. 기계 시험 보는데 전기 거 갖고 있어봐야 필요 없다고요. 어떤 분들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 자기 직렬에 관련된 자격증만 가산이 되는 거예요. 자, 기능사는 3%, 산업기사는 5%, 7급은 산업기사부터 줍니다. 3%, 그 다음에 기사가 5%를 주는 거예요. 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있으신 분들은 가산 자격증 입력 기간에 입력해라. 네, 가산 자격증 입력 기간. 가산 자격증 입력 기간이 언제야 도대체? 네, 언제야? 왜 없어? 네, 왜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산 자격증 입력 기간에 등록하라고 하고선 여기 있네. 제일 위쪽에 있었어요. 자, 시험 보고 나서 3일간이네요. 토, 일, 월, 화 4일간인가요? 네. 토, 일, 월, 화 4일간이네. 4일간 가능하네요. 자, 6월 8일까지 6월 5일부터 1회, 2회는 2회, 3, 4회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험 보고 나서 등록한다. 아시겠죠? 미리 등록하는 거 아니고 네. 시험 보고 나서 등록한다. 자,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가산점 등록하는 시점이. 그래서 어떤 데는 앞에 등록하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뒤에 등록하라는 데가 있어요. 가끔 남의 거 듣다가 나 등록 안 했는데 이런 분이 있고 나는 원래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러고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 자기 지역 걸 보셔야 됩니다. 자기 지역 거. 혹시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 보실 분들은 그 지역 시험 공고 꼭 보시고 자격증 가산 언제 하는지 꼭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방법은 원서 접수할 때 가산점이 나오면 그냥 입력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입력해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못 따신 분들은 언제까지 따면 돼요? 가산점. 산업기사, 기사 이런 거, 기능사.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면 됩니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필기시험 전날에 따면 인정이 돼요. 필기시험 전날이에요. 필기시험 날에 딸 수는 없겠죠. 필기시험 전날. 그러니까 딴다는 의미는 이 자격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격번호가. 딴다는 게 뭐 내가 성적표를 받는 그런 날이 아니고 자격 번호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 날만 필기시험 전날 이전에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양성평등체육 목표제 한쪽 성을 30%를 뽑아라 이런 거예요. 한쪽 성이란 건 남자 여자 있으면 남자가 가령 8명이 합격하고 여자가 2명이 합격했어요. 10명 뽑는데 가령 10명 뽑는데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이 뽑혔어요. 그럼 여자가 2명밖에 안 뽑혔네? 그럼 남자 하나 자르고 여자 3명 뽑아야지? 아니에요. 플러스 1명을 해갖고 11명을 뽑는 거예요. 여자 1명 더 뽑아서 3명 맞추고 11명. 간단하죠?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양성평등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아주 제 생각에도 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자기가 양성평등에 걸렸을 때 보는 거예요. 쓸데없이 보지 마시고요. 양성평등이란 걸 걸렸을 때 합격선에 양성평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셨을 때 나도 저기에 해당되네. 그럼 그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1.2배수 120%입니다. 120%. 자, 선발 예정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플러스 1명만 한다. 플러스 1명만. 120%라는 건 1.2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이상은 120%, 8명부터는 120%, 그 다음에 7명까지는 플러스 1명을 한다. 네, 이게 배수라 그러죠. 1.2배수, 1.1배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12명을 일단 필기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배수입니다. 10명을 뽑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12명을 일단 뽑고 2명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불합격 되겠죠. 최종에서 면접 끝나고 최종 성적에서 불합격이 나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끝에 있는 2명은 우수를 받으면 합격해요. 면접에서 우수를 받으면 합격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우수를 받으면 전부 다 우수를 받아야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필기시험 성적이 낮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면접에서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러면 떨어뜨립니다. 그 이제 미흡이라 그래요. 면접에서 미흡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미흡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10명 뽑는데 10명이 합격했어, 가령. 그러면 난 안 떨어져.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가서. 네. 막 삐딱선 타요, 삐딱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전출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의사항에 보시면 전출 제한은 어느 지방직이나 다 있습니다. 전출 제한은
보통은 3년인데 이렇게 특별한 시들 있죠. 시군. 여기는 5년 동안 다른 데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가령 내가 보령시에 합격해서 다니면 서산 가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충청남도 천안시 가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안시는 3년 지나면 그럼 보령시 갈 수 있어요? 받아주면 가는 거고 못 받아주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왕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치단체에 소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옮겨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좋다. 나는 일단 군지역으로 점수 낮게 해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옮겨야지. 네, 못 옮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군지역에 오고 싶겠어요? 서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리를.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 애초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 수정 테이프 가능한다는 얘기고요. 수정 테이프 가능. 네, 다 가능하고 지방직은 울산광역시, 그다음 교육행정 일부, 교육청 일부 시험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국가직 당연히 가능하고요. 수정 테이프. 다른 내용은 없고요. 40점이 과락이란 거. 그다음에 경력 경쟁 있죠? 경채 세 과목 보는 경우. 그거는 평균 60점도 돼야 돼요. 평균 60점. 네. 이게 뭐 자격증 같은데 왜 평균 60점 넘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경력 경쟁만. 네. 일반 우리 공채라고 하는 거 9급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40점만 넘으면 일단 합격자 대상엔 들어가는데 40점 넘어서 합격자 대상에 넘어갈 리가 없죠. 네, 최소 8, 90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자, 기타 자세한 건 어디서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전화번호. 맨날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전화번호 어디다 전화해요? 네,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시험 공고에 다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자,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는 이미 다 했죠. 네. 5과목으로 지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7급 수위가 바뀐다. 보건도 바뀐다. 안 읽어줘요. 왜? 직접 보셔야죠. 자, 논산시가 거주지를 논산시로 제한하네요. 22년부터 그렇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왜 이렇게 많아졌죠? 보령서산이 원래 있었죠. 11가 됐네. 하나가 더 들어갔네. 논산이. 22년부터는 논산도 안 된다. 네, 일반 행정 논산도 안 된다. 요거 꼭 넣어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령서산시 행정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정말. 보령서산을 일반 행정으로 빼네요. 이제 22년부터는 일반 행정으로 뺀다. 보령서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령서산 할 때 올해는 전 직렬이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해당 보령시나 서산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22년부터는 일반 행정, 그러니까 아까 보령 여기 있잖아요. 계룡 뭐 금산 부부역 이것처럼 일반 행정만 그 해당 시군에 살아야 되고 나머지 직렬 기술직이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충청남도에만 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한된 거 8개 있었죠. 그거에 논산이 플러스 되고 보령 서산도 플러스 돼서 끝나는 거예요. 네. 어렵나요? 네. 그거예요. 23년 기술계고 네, 졸업 후 1년 이내 요겁니다. 환경연구직 변경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대부분 다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년도 시험 공고를 보시면 보통 예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고를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